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목 어귀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 찾아오는 여러분의 옛 친구입니다. 요새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지요? 무릎은 좀 괜찮으신지, 밤잠은 잘 주무시는지 걱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피눈물 흘린 어머니에게 하늘이 어떤 반전을 선물했는지, 그리고 천륜을 저버린 아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손수건 하나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 칠순이 넘은 김말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경기도 안성시장 귀퉁이에서 40년 넘게 콩나물과 두부를 팔며 아들 성훈이를 키워내셨죠. 남편은 성훈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말순 할머니의 인생은 오직 하나, 내 새끼 밥 먹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겨울엔 손이 트고 여름엔 땀띠가 났지만 그저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찬물에 밥 말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성훈이 학원비 벌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시고 밤 11시에야 집에 오셨죠. 아들 성훈이 번듯하게 대학도 나오고 장가도 갔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서 자란 여자라 좀 까칠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그저 우리 며느리 하며 쌈짓돈 털어보약을 지어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전세금 5천만 원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엄마, 이번만 믿어봐. 성공하면 엄마 큰 집 사드릴게. 하지만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집에 친구들도 못 부르겠어요. 냄새나고. 애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좀 어디 시설에 보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성훈이는 처음엔 무슨 소리야? 라고 했지만 며느리의 잔소리가 매일 이어지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023년 11월 어느 추운 아침 아들 내외가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들 어색하고 회피하는 톤. 엄마,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공기 좋은 데 가서 며칠만 쉬다 오세요. 제 사업 자리 잡으면 다시 모시러 올게요. 말순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현대판 고려장이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 꼭 안고 있던 낡은 보따리 하나만 챙길 뿐이었죠. 그 보따리 안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간판도 다 떨어져 나간 으스스한 곳이었죠. 아들은 차마 어머니 눈도 못 마주치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원장님이 좋은 분이래요. 밥 잘 챙겨 드시고 연락할게요. 성훈아, 밥 굶지 말고 운전 조심해라. 자신을 버리고 가는 자식 걱정뿐인 어머니. 그 소리를 뒤로하고 아들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 아들 성훈이는 눈물은커녕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이제 우리 아파트 넓게 쓸 수 있겠네요. 어머니 전세금 5천만 원도 우리가 챙기면 되고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 내고 우리 제주도나 다녀올까요? 천벌을 받을 소리를 하며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어머니의 전세금을 챙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법입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온 지 딱 3일째 되는 날, 아들 성훈이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 우편입니다. 박성훈 씨 맞으시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성훈이가 받은 봉투는 낡고 누런 종이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그 안에서 나온 건 토지 등기부 등본과 오래된 서류 뭉치 그리고 어머니의 손편지였습니다. 성훈아, 엄마다 내가 나를 그곳에 두고 갈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나를 버리는 거라는 걸. 그래. 오죽 힘들면 늙은 엄마가 짐이 되겠냐.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훈아, 엄마가 평생 뭐 몰래 지켜온 게 하나 있다.
내 아버지가 남겨준 충청도 시골 땅 3,000평이다. 똥밭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3일 전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보상금이 80억이 넘는다더구나. 80억. 80억. 하지만 성훈아, 이 땅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엄마가 어제 다 기부했다. 너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독거노인들 무료급식소 만드는 데 쓰라고 재단에 넘겼어. 법무사가 다 처리해뒀으니 찾지 마라. 너는 돈을 잃었지만 엄마는 사람을 얻어간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부디 건강해라.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0억을 놓쳤다는 생각에 화병이 난 아들은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빚더미에 앉아 파산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난한 남자는 필요 없다며 이혼 서류를 던지고 떠나버렸죠. 빈털터리가 된 성훈이는 이제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젖은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성훈이는 전자상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나오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엄마. 성훈이는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아들을 가슴에서 지우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번 떠나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훈이는 80억이라는 돈을 잃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80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았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낡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자신의 편,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저녁 혹시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식사하셨어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80억보다 더 값진 보약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골목길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더 따뜻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